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도 수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지역 봉사이기 때문에 그 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지금 대면 수업이면 또 다르게 재미있게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지금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이론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중간고사 이후라도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을 원한다 그러면 뭐 대표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뭐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다 비대면이니까 네,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조금 딱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재미없을 수는 있습니다. 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프로그램 기획 업무 설계인데요. 더 딱딱한 내용이에요. 더 딱딱한 내용인데 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일단 최대한 핵심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로그램 기획, 자원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프로그램의 기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봉사를 하는데, 지역 봉사를 하는데, 뭐 그냥 내가 어떤 필요한 곳에 가서 봉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고요. 앞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자원봉사가 또 지역봉사가 점점 더 확대되어져서 조직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러한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 기획된 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기획을 본다면 이게 이제 초기 시작 단계인데요. 기관과 자원봉사자의 욕구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기관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기관과 자원봉사자가 충돌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충돌을 막아야 되겠죠.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사전에 조율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먼저 사전에 이런 계획하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순하지 않은 효과적인 자원봉사자 관리가 필요한데 그것은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일단 직무를 개발하고 자신의 할 일을 개발하고 이 말이에요. 슈퍼비전을 받고 어떤 위의 지도체제로부터의 어떤
지시를 받고 이 말입니다. 지시나 조언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평가를 하고 이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다. 효과적인 자원봉사 관리를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인사관리와는 다른 자원봉사자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인사관리는 그 사람의 실적에 따라서 진급을 할 것이냐 진급하지 못할 것이냐 또는 연봉을 올릴 것이냐 올리지 말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자원봉사자가 진급할 것도 아니고 뭐 돈을 받을 것도 아니니까 분명히 그러한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아주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는 신속하지 못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원봉사가 지역봉사가 어떤 봉사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통적인 자원봉사 업무의 도식을 보면 그냥 사각형 전체 모양이에요. 그냥 뭐냐 하면 어떤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기대하는 모든 업무의 오늘은 그냥 요것 좀 해주세요 끝.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제 우리 학생들과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으니까요. 어떤 요양병원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로 학생들 데리고 요양병원에 많이 갔으니까 요양병원에 가면 그냥 아주 단순해요. 오늘은 빨래 좀 해주세요. 이불 빨래 같은 거 이런 거 해주세요. 또 오늘은 정리 좀 해주세요. 뭐 청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다.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발전하면 요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내가 갈 때는 주로 뭐 20몇 명 이렇게 데려가니까 5명은 여기 이제 5명은 청소해주고 5명은 이불 빨래 해주고 5명은 어르신들 휠체어 좀 끌어주고 5명은 다른 일 뭐 식당 배식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뭐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 자원봉사자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자원봉사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굉장히 세분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업무, 뭐 밥에 대한 것만 생각해 본다고는 밥을 한다고 어떤 사람은 설거지하고 배식, 설거지가 좀 많아야 되겠죠. 설거지하는 사람 요렇게, 배식하는 사람 요렇게, 그다음 조리하는 사람 요렇게, 음식에 대한 것만 하다가 요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20명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요거는 1명, 그죠? 요것도 1명, 요거는 2명, 요거는 3명, 요거는 뭐 2명 내지 3명, 뭐 2명, 똑같은 20명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10명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도 뭐 2명, 2명, 뭐 3명, 3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20명을 맞추는 거예요. 아주 세분화시켜서 아주 다르게 세분화시켜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기를 원하는 것, 또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세분화하여서 이걸 개별화, 구체화 되어져 가는 자원봉사자들의 업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이게 이제 기관이잖아요. 기관에서 이것을 수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개별화, 구체화 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많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 기관들이 이 정도로 자원봉사자들을 막 개별화, 구체화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되는 기관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아직까지도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자, 오늘은 뭐 청소 좀 해주세요. 그럼 그건 다 청소해요. 자, 오늘은 심지어 페인트 칠해주세요. 그럼 그 모두가 다 페인트 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좀 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일을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조금은 이제 세분화된 게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5명 자, 바닥 청소, 5명 유리창 청소, 5명 식당 배식, 5명 설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래도 뭐 이 정도만 해도 네, 그래도 뭐 네, 뭐 꼭 뭐 나쁘다고 하면 볼 수는 없죠. 뭐. 근데 이 정도까지 세분화되려면 기관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인 기관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왜 중요하냐? 프로그램이 왜 중요하냐? 일단은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럼 이 봉사자들을 최대한 이 효과적인 데 있잖아요.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자원봉사자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기관의 역할이죠. 기관의 역할. 또 자원봉사자들도 이건 또 학교 같으면 이게 또 가능한데 좀 더 조직화, 세분화해서 구체화해서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 기관에. 그 기관에 요구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갈 때마다, 지금은 안 가지만 항상 갈 때마다 코로나 이전에 몇 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그 기관이나 단체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몇 명 갈 겁니다. 며칠 동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가기 전에 받습니다. 받고 그것을 서로 조율을 합니다. 그쪽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일, 며칠에는 오전에는 이걸 하고 오후에는 이거 하고, 오전에 이거 할 때 몇 명이 이 일에 필요하고 몇 명이 이 일에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구체적으로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런 조정 단계를 거쳐야지만이 일이 시간 안에, 뭐 자원봉사 1년, 2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1년, 2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뭐 일주일, 뭐 3일, 4일 이 정도 하는 거니까, 그런 속에서 어, 그 기관에 요구를 해서 효과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뭐 5일이면 5일 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자원봉사 프로그램 실행의 당위성 설정. 당위성 결정이 프로그램 개발에 미치는 영향.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이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에게 맡길 업무의 유형과 책임의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디까지 맡길 거냐라고 하는. 자원봉사자에 모든 걸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이죠, 이건. 기관이 자원봉사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어떻게, 왜, 또 얼마만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용의 이유가 되고요. 지역사회로의 아우리치와 지역사회로의 자원 유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인적 자원과 경험적 자원을 확충하는 것이고요. 부가적 전문 지식과 기술을 취득하는 것이고요. 서비스 이용자와의 개별적 접촉을 강화하고요. 기금 확보에 도움이 되고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뭐 그렇죠.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관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할 근거 평가 계획 수립, 이쪽에 연결되는 거고요.
근거에 입각한 합의에 도출을 본다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미션을 구성한다. 뭘 할 거냐. 기관이 추구하는 잠재적 기대 편익과 구체적 프로그램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사실 여러분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무엇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자와 기관 안에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안 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기관이 요구하는 것. 1차적으로는 기관이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봉사자가 이 기관이 요구하는 것에 맞출 수 있느냐. 그러면서도 기관이 요구를 하지만 또 이 기관 안에서 내가 뭔가 하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 서로 공유할 수 있느냐, 맞출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의가 도출되어지면 할 수 있는 거고, 일정 부분 서로 쌍방간이 수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게 되어지면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게 안 되면 결국은 못 하는 거죠. 예, 못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건데,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예. 그리고 짜야 합니다. 프로그램 짜지 않고 그냥 하다 보면 정말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점심은 누가 담당할 거냐, 그 기관에서 줄 거냐 안 줄 거냐, 몇 시에 출근할 거냐, 또 거기에 가서 참여할 때 어느 만큼 참여할 거냐, 호칭은 뭐로 할 거냐, 옷은 무엇을 입을 거냐, 또 이러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 이것의 기대 효과는 뭐냐. 최대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관과 봉사단체, 봉사자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요. 어, 그런 경우는 뭐 흔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합의를 해놓지 않았을 때에 이후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러 와가지고 충돌을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봉사는 봉사로 끝나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분명한 기대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직원 참여의 필요성. 기관 내 모든 직원의 참여는 필수적이에요. 당연하죠. 우리가 봉사하러 갔는데 우리는 도와주러 간 건데 직원이 그것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직원들을 돕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 요양시설 기관의 직원들을 손길이 도움이 필요한 것을 돕기 위해서 간 거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가치와 목적에 관하여 직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 필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든 저렇든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들어와서 방해가 되겠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불편하다, 나는. 괜히 신경 써야 되고, 뭐, 불편하다.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그것도 자체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 자체 회의를 합니다. 또 해서 며칠 날 몇 명이 어디로부터 뭐 김천대학교로부터 온답니다. 자, 이것을 받을까요 말까요? 당연히 회의를 해야 되고 잠깐 받지 말자 뭐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받는다면 어디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자체적인 네, 회의를 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러면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이게 손길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요 정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죠.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받겠죠. 받아서 보고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이건 또 할 수 없습니까? 더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서로서로 주고받으면서 인제 맞춰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 직원들의 동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관에서 인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의 반대 의사나 의사표시나 무관심,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열의와 동기가 소멸되게 됩니다. 우리가 갔는데 오히려 그쪽 기관에서 우리를 갖다가 별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 우리는 도와주러 간 거잖아요. 우리가 돈 벌러 간 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래서요. 예. 그럼 다른 기관에서의 자원봉사 기회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 왜 와? 다른 데 가지. 이런 거죠. 그래서 직원들의 태도를 조사해 보면 사회조사, 서베이라고 그러죠. 가장 일반적인 방법, 뭐 면접조사, 설문조사 형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인제 직원들의 태도를 조사해 한 방법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일하는 경험의 정도를 살펴보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편안함 정도를 또 평가해 보고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한 두려움 정도 이런 것들은 뭐 가볍게 간단하게 조사해 볼 수 있겠죠. 어 그래서 뭐 괜찮다 그러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인제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근데 기관 최고 책임자로부터의 당연히 지지가 있어야 되죠. 결정이 있어야 되죠. 이제 지원 방식은 이사회 정관 개정 이건 뭐 너무 큰 겁니다만 대외적 공표 혹은 선언 이거는 굉장히 큰 기관일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강압적인 방법을 지향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강압적 방법은 오히려 직원의 비협조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위에서 무조건 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격려나 포상을 하고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하여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 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은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관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이해인데요. 기관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우선적 관심사항은 전반적 기관의 문화와 업무 환경, 예를 들어서 기관이 고유의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관의 핵심 인물은 누구인가 등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고려는 해야 되지만 이건 좀 굉장히 큰 단체나 큰 자원봉사일 경우에 그런 것이고요. 그렇죠. 이것도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만 아니라 해외에 갈 때는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해외로 나가고 겨울에는 국내로 갔기 때문에 여름에도 막 20-30명 이상의 이 많은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 캄보디아다, 인도다, 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로 몽골 이런 나라들로 인제 필리핀 이런 나라들로 갔단 말이에요, 봉사활동을. 갈 때는 당연히 인제 거기서 뭐 하는 단체인가, 또 대표가 누구인가, 대표가 누구여서 뭘 하긴 뭐 다 아는 사람한테 갑니다. 뭐 다 아는 사람한테 가니까 사실 이런 것은 이미 전제되어져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데 간 경우는 일단 제 경험상은 별로 없습니다. 예. 일단 다 아는 데 갔고요. 그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잘 발생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모른다. 소개를 받았다. 아. 그래서 가서 뭐 혹시나 뭐 정말 엉뚱한 곳에 간다든지 잘못된 단체에 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또 우리가 전혀 안 맞는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다 아는 곳에 갔으니까 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묘한 특성들이 자원봉사자의 활동 지속 여부를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제 내 같은 경우 여름에 갔다 오면 그다음에 학생들이 점점 더 그 활동에 더 많이 참석하게 되는 그렇죠. 아프리카 갈 때도 뭐 한 30명 가까이 갔으니까요. 해 보면 재밌고 더 좋거든요. 의미도 있고. 의미가 가장 크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참석하게 되는 거죠. 바람직한 기관 환경의 요소로 본다면 기관과 자원봉사자가 공유할 수 있는
사명과 목적의식을 갖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역할 존중과 개별적 업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상호 이해, 목적 달성을 위한 희생적인 자세, 그리고 상호 신뢰. 사실 당연한 건데요. 인내와 수용, 개방되고 솔직한 의사소통, 집단 정체성, 배척이 아닌 허용적 환경,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환경이 갖추어야 할 요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자원봉사자도 당연히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바람직한 환경의 기관의 자원봉사자의 느낌, 제일 먼저 수용의 교류, acceptance, 수용의 교류. 기관이 추구하는 전반적 목적이나 운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자신이 환영받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우리가 봉사로 갔는데 그쪽에 수용을 해줘야지. 환영을 사실 제가 가는 거 다 환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 갔더니 오히려 환영은 그냥 뭐 귀찮다는 짓 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죠? 감사함, 그러니까 appreciation. 자원봉사자가 목적 달성에 있어 특별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기관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는 정말 감사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서 뭐라도 뭐 청소라도 뭐 해주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감사한 마음, 뭐 돈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뭐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게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자원봉사자들 상실감을 가지잖아요. 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